지난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쿼크와 전자가 생겨났고, 이로부터 최초의 원자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겨났으며,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복잡한 원자들도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소나 헬륨과 같이 간단한 원자로부터 복잡하고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은 결코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핵융합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주에 있는 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즉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별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모든 천체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과 나이가 어리고 푸른 빛의 시리우스, 나이가 많고 붉은 빛의 베텔게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처음 탄생한 이후에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별에 작용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먼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별의 중심부를 향해 끌어당기는 힘,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질량이 작은 물체는 중력도 매우 작아서 다른 물체들이 나에게 끌려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나 태양과 같이 질량이 큰 물체는 그만큼 중력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별이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수축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핵융합 반응이란 간단한 원자핵으로부터 복잡한 원자핵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보통 더 복잡한 원자를 만들어낼수록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부 압력은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입니다. 내부 압력은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별에 작용하는 이 두 가지 힘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별의 탄생부터 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작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성간 물질은 기체나 먼지 덩어리들인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간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분에 밀집된 곳이 생기는데,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그만큼 물질들이 빽빽하게 있으므로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밀도는 단순히 물질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피분의 질량,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부피 안에 성간 물질들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모두 중력을 가지게 되는데, 성간 물질이 많이 모이게 되어 특정 부분의 밀도가 커지면, 즉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중력으로 인해 주변의 물질들을 잡아당기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성간 물질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에 퍼져 있던 성간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마치 구름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가스 구름이라고 합니다. 가스 구름 안에서도 여전히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중력으로 인해서 계속 수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 구름 안에서 성간 물질들이 밀집되어 만들어지는 성운은 더욱 구름과 같은 형태로 뭉쳐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운이 말머리 성운과 장미 성운으로 우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 성운 내부에서도 다른 곳보다 성간 물질들이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중력으로 인해 주변의 성간 물질들을 더 끌어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성간 물질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다 보면 점점 뜨거워지면서 밝은 빛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은 태초의 별이라는 뜻으로 우주에 있던 성간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중력에 의해 계속해서 뭉쳐져 만들어진 별로, 이 상태는 단지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고 수축하는 상태일 뿐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원시별의 상태에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운의 곳곳에서는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수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있어서 성운을 아기 별들이 태어나는 별들의 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시 정리하면 우주에 떠다니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가스 구름을 이루고, 가스 구름 안에서 특히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으로 인해 점점 더 성간 물질을 끌어모아서 구름과 같은 형태의 성운을 만듭니다. 성운 안에서도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에 의해 더 많은 성간물질들을 끌어모으면서 온도가 높은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질량이 커진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서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모아 뭉쳐지고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간물질들을 끌어모으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중심부의 원시별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별이 되는데, 이 별은 우주의 성간물질들이 뭉쳐진 것으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이므로 이 별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의 중심부를 향해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의 핵이 융합하는 반응으로 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수소의 원자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인데요. 주계열성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수록 별의 중심부가 헬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주계열성이 다른 별로 진화하게 되는데,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매우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은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안으로 수축하려는 중력도 존재하지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중력과 내부 압력의 세기가 동일해서 주계열성의 크기는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계열성이 오랜 기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게 되면 중심부에 있던 수소들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깥에 있는 수소는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순 없고, 중심부는 온도는 높지만 수소를 다 써버렸고, 그렇다고 헬륨이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여기도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대로 주계열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안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이 더 우세해지게 됩니다. 주계열성은 이렇게 내부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인해 중심부가 점점 수축하게 되는데, 중심부가 수축할수록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비로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되어 다시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데, 적색 거성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으로부터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심부에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서 수소와 헬륨이 맞닿아 있는 안쪽 부분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게 되어 이 부분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내부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수소층이 크게 팽창하면서 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팽창하여 진화한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거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대한 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계열성일 때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봤던 별 중에서 태양과 시리우스가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이고, 베텔게우스는 적색 거성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별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서 색도 붉어지고 크기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적색 거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심부에서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이 있고, 헬륨이 있는 곳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원자핵에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만들어진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적색 거성도 중심부에 있는 헬륨을 다 써버리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서 질량이 커진 만큼 중심부는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게 되고, 바깥층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에너지가 방출되어 점점 더 팽창하는데, 적색 거성은 이렇게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에 있는 수소층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팽창하다가 중심부에 있는 헬륨을 다 써버리게 되면 적색 거성은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헬륨이 모두 소진된 후에 맞이하게 되는 적색 거성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중심부는 매우 수축해서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이 작아졌는데, 이것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매우 팽창하게 된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별이 최종적으로 진화한 모습을 보면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백색 외성은 질량이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중력에 의해 수축하지 못해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식어서 흑색 외성이 되면 어두운 우주에서 더 이상 관찰되지 않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행성상 성운은 점차 우주로 퍼지면서 다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성간 물질들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별의 일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이렇게 주계열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바깥층은 팽창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된 뒤에 죽음을 맞이하여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성간 물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에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별인 초거성이 되는데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중심에 헬륨이 만들어진 이후에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바깥 부분에서는 수소의 핵융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수소층이 팽창하여 크기가 매우 커진 적색 거성이 되었는데, 초거성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수소층이 팽창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일수록 이 핵융합 반응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소층이 더욱 팽창하여 적색 거성보다도 더 큰 초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거성의 특징도 살펴보면 적색 거성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이 안쪽에 있고,
그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해서 이 안에서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매우 활발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적색 거성은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의 온도가 되지 못해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에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 만큼 헬륨이 소진된 이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여전히 높아서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탄소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면 산소, 규소, 철 등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서 철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초거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더 이상 팽창하는 힘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결국 폭발하여 별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초거성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에 중력에 의한 수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면서 매우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이때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단 몇 초 만에 핵융합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초거성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철에서 더 무거운 원소인 구리, 금, 납, 우라늄 등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도 중심부는 강한 중력으로 계속 수축하여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매우 높은 중성자 별이 되거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로 인한 나머지 잔해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성간 물질이 되어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재료가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별의 탄생과 진화가 거듭될수록 성간 물질 안에는 철, 구리, 금, 납, 우라늄 등의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기체와 먼지 성분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이 강해져서 더 많은 성간 물질들을 끌어당겨 가스 구름을 형성합니다. 가스 구름 내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에 의해서 성간 물질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수축하여 더욱 뭉쳐진 형태의 성운을 형성합니다. 성운 내부에서도 특히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인 밀도가 높은 곳은 더욱 강한 중력으로 성간 물질들을 끌어모으는데 이때 많은 열이 발생하여 원시별이 됩니다. 원시별에서는 아직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시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비로소 별이 되는데 이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주계열성의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계열성은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인 중력과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인 내부 압력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내부 압력은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데 주계열성에서 온도가 1억 켈빈 이상 올라가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이 존재하는데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온도는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의 충분한 온도이기 때문에 중심부와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팽창하여 매우 거대한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적색 거성의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게 되어 헬륨이 소진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 부분은 수소의 핵융합으로 계속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되어 우주에 퍼지게 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이 단계를 거쳐 진화하면서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경우에는 진화하는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어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갈 때 질량이 큰 별은 수소의 핵융합으로 인한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적색 거성보다도 더 큰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도 적색 거성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초거성은 질량이 커서 중력도 강하고 발생하는 열이 많아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에도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탄소가 산소, 규소, 철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초거성의 중심부는 헬륨에서 철까지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주변부는 수소의 핵융합으로 계속 팽창합니다. 초거성의 중심부가 모두 철로 바뀌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게 되는데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커서 매우 급격히 수축하다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되고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며 생을 마감하게 되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다른 무거운 원소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폭발한 물질들은 다시 우주를 떠도는 성간 물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여러 번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원소들이 생성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